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최근 증시가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세가 좀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헝다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자는 조금 막을 수 있겠지만 350조 가량의 부채는 다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바닥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수요, 궁금함이 많은데요. 11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닥에서 모아가면은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지금 바로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바로 11월이 오기 전에 바닥에 미리 모아두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탑2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제 유튜브에 빠져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6,840명이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려드리는 종목이 꾸준히 수익 납니다. 최근에 무선 충전 관련주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석탄 관련주 말씀드리고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일 적중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종목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종목들 보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11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모아둬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했죠. 120일선에 닿게 되면은 항상 밑으로 깨는 경향이 있고 그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터치하고 깨고 반등 나오고 터치하고 깨고 반등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리스크라고 여기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이 어, 결론이 나야 됩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2022년도 이 예산안에 대한 결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론 났을 때 오히려 시장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하고요. 저는 어차피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됐을 때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예상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만 잘 버티면은 충분히 11월 초나 11월쯤에 해서 위드 코로나 선언과 시장 반등, 12월까지 상승 보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1월 전에 모아두면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저평가 종목 지금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봐도 아머드 사우루스 관련주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웅물들이 있습니다. 파워레인저라든가 메가레인저라든가 뭐 바이오맨, 옛날 벡터맨 뭐 이런 영웅물들이 있습니다. 이 영웅물에 대한 새로운 영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모드사우루스다. 보시면은 이겁니다. 공룡과 로봇이 합체한다. 그래서 국내 국산 특수 촬영물이죠. 아모드사우루스 기대감이 솔솔 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대감이 크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이런 이 아이들이 보는 이런 이 특수 촬영물이라든가 이런 영웅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집니다. 근데 아모드사우루스를 보면 우리 과거에 봤었던 파워레인저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100% 국산 기술로 만든 촬영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거의 영화급이다. 이건 아이들이 보는 만화고 아이들이 보는 시리즈물이지만 그 영화의 이 퀄리티로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쭉 보겠습니다. 대원 미디어가 선보일 예정인 SF TV 시리즈 용갑 합체 아머드사우루스 트레일러 영상이 정말 아이들이 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8만 회에 육박하는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공룡 병신 로봇이라는 아동 완구 시장의 양대 스테디셀러를 조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캐릭터 상품화 등 파생 사업에 대한 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 대원 미디어 유튜브에 용갑 합체 아머드사우루스 영상을 공개를 했고 현재 구간에서도 아마 몇십만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큰데 여기에 돈도 많이 투자했고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겁니다. 2018년 프로젝트 AS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처음 작품 제작 소식을 알린 바 있고 10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영상 글로벌 콘텐츠 박람회 미프컴 2019에서 정식으로 선을 보이긴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언제냐면은 3월입니다. 2021년 3월이고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용갑 합체 아머드사우루스는 지구에 등장한 외계 금속 생명체에 맞서기 위해 지구 연합군이 DNA 복제로 공룡을 재탄생시키고 공룡의 교감과 공룡의 파일럿으로 발탁해 싸운다. 그래서 공룡의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기계 같은 게 몸에 딱 씌워집니다. 씌워지면은 그 기계에 사람이 타서 싸우는 촬영물이다. 영웅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르는 특수 촬영물로 100% 국산 기술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최근에 누리호 할 때도 100% 국내산 기술이니 말이 나왔었는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수 촬영물은 가면라이더, 울트라맨, 파워레인저, 고질라 시리즈 슈퍼히어로와 괴수가 등장하는 일본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데 국내에서도 지구용사 벡터맨 아까 말씀드렸죠?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등 인기 방영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벡터맨 그때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특수 촬영물이라고 보기 좀 창피할 정도의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맨 이미지를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화면입니다. 이게 저작권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 상당히 너무 옛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 느낌으로 이미지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진인 장르만큼이나 국내 팬층도 두텁지만 이번에 아머드사우루스가 대단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V 시리즈가 영상 선공개 기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면은 흥행할 것이다 보이는 부분이고 IP를 활용하는 방안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등 굿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난감도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뭐 또봇이라든가 바이클론즈라든가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헬로카본, 메카드 사실상 왕구가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만한데 막 10만 원씩 해요. 근데 그거를 꼭 한 명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흥행했기 때문에 대형 미디어의 이런 장난감 이게 지금 공룡입니다. 공룡이 로봇을 부신 건데 이런 이 정말 칼날 나와 있고 이런 로봇가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디랑 방영을 하냐라고 한다 하면 바로 SBS에서 방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S 대형 미디어 MOU를 맺고 애니에 대해서 아모드사우루스 파트너십 강화를 진행을 합니다. 체결식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모드사우루스 대원 미디어랑 SBS도 기대감이 크겠죠. 보시면은 문화 콘텐츠 기업 대원 미디어와 30일 포괄적 업무 협약 MOU를 맺고 파트너십 강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한 용갑 합체 아모드사우루스고요. 11월 4일부터 방영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네, 11월 4일부터 방영이 진행된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대원미디어의 정욱 대원미디어 회장과 박기용 SBS 콘텐츠 전략 본부장이 만나서 콘텐츠 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만나 다양한 형태의 시너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특수시각 효과, 특수 촬영물로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SBS는 이 작품을 11월 4일 오후 6시에 첫 방영하겠습니다. 저도 그 시간 맞춰가지고 최대한 보도록 하겠고 IPTV,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타 영상 플랫폼에 대해서도 사업 영역에 한계없이 전방위로 지원 사격 나간다. 그러니까 SBS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4일까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 누가 만들었다? 대원미디어가 아모드사우루스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기대감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원미디어 리포트고요. 아모드사우루스 연말 출격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일단은 콘텐츠 유통하는 기업이고 일본 IP 유통 전문 회사에서 자체 웹툰 스튜디오 확장 및 드라마 제작을 통해 고유 I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동사 최고의 모멘텀은 특수 촬영물 용갑 합체 아모드사우루스 연말 11월 4일 공중파 방영을 앞두고 있고요. OTT라든가 VOD 공중파 등등 회수를 통해서 약 7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디즈니 플러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디즈니 왕구를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그게 대원미디어예요. 그래서 같이 엮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반기 마블 왕구 판매 본격화가 진행이 되면서
마블 시리즈 개봉 및 디즈니 플러스 국내 서비스 연말 런칭으로 완구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블랙 위도우 많죠.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디즈니 플러스가 대한민국 오게 되면은 뭐 겨울왕국 캐릭터라든가 완구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용갑함체 아머드사우루스는 대형미디어 SF 액션 드라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티저 영상 공개만으로 대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보면은 반다이 남콘의 특촬물 매출 추이입니다. 10억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면라이더가 사실상 지금 보면은 25억엔 그리고 뭐 파워레인저가 뭐 20억엔 정도 2018년도가 거의 30억엔 가까이 그리고 20억엔 그대로 유지. 가면라이더가 30억엔 가까이 그리고 조금 줄었습니다. 울트라맨 이런 건 당연히 좀 많이 안 좋은 거고 이게 얼마냐면은 최소 250억이라는 거예요. 최소 250억, 많게는 200억쯤 나온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럼 사실상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아머드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250억, 200억의 절반만 하더라도 100억 아니겠습니까? 100억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가면라이더, 파워레인저에 대한 기대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마블 완구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우선 영업권을 대원 미디어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블랙 위도우, 샹치, 이터널스 등 신규 마블 시리즈가 극장가에 등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어벤져스급은 아니겠지만 점차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OTT도 런칭 예정인 만큼이나 좀 관심 되는 부분이 많다. 완구가 매출이 늘고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완구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75억, 2020년 197억, 2021년 271억 원으로 고속 성장 진행이고 아머드사우루스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매출이 더 폭증할 것으로 자체 브랜드의 장난감이다 보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 추이는 점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까지 봤을 때는 거의 뭐 40억이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분기별로 당연히 사실상 좀 안 좋은 부분이었지만 2021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매출액은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지만 전년 대비해서 실적을 총으로 따져보면 당연히 2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50% 가량은 성장이 나오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미디어는 저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머드사우루스 대형 미디어는 11월 4일 전까지 우리는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4일 전까지 보고요. 대형 미디어의 주가 상태를 보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가 왜 나왔어요? 이때가 용갑 합체 아머드사우루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하다가 11월 4일 날 발표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 정고점까지도 정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 뭐를? 대원 미디어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야놀자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야놀자 관련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행 관련주가 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업고 간다라는 거죠. 이 분위기를 업고 이제부터보다 상장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 리스크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숙박업주의 수수료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야놀자가 국감장에 불려갑니다. 그러니까 국감장에 불려가는 건 이제 국감에 가서 흠칫나게 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너네 왜 그래?" 이러면서 "소상공인은 사람도 아니니?" 싸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숙박업주에 대한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착취 등 갑질 논란이 일었던 야놀자가 10월 달에 예정인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된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가맹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을 놓을지 주목이 되고요. 가맹 파트너사의 불공정 행위, 일감 몰아주기, 경쟁자 배제 등이 있었는지 대한 의혹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체 등에 높은 광고료와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그리고 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진행 결과 98%가 "너무 과한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쿠폰 발급이나 노출 기준 등 주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감은 어느 쪽에 몰아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지 않나라고 해서 국감장에 어쨌든 불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감장에 불려와 가지고 사실상 욕을 많이 먹겠죠. 보시면 내달 테크래시, 국감예고, ICT 대표들 줄 소환됩니다. 카카오 대표도 오고요. 대표적으로 많은 대표들이 올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야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내달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ICT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배민, 야놀자 등등등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불려갈 예정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대상으로 내달 5일에 개최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주,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분 대표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당연히 뭐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얘기겠지만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지지율이라든가 좀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때입니다. 그럼 카카오, 사실상 뭐 쿠팡, 뭐 야놀자 다 할 거 없이 누굽니까? 당연히 소상공인을 좀 위협하는, 소상공인한테 좀 많이 퍼주면 좋겠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왜 그러냐? 소상공인은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까이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카카오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감 출두 요청을 받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인데 카카오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호출이 됐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 왜 이제 와서 난리냐는 거예요. 사실상 진작에 뭐라고 하지 그러면. 네이버의 경우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골목 사건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국감을 앞두고 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랑 비슷합니다. 빅테크사 갑질 견제냐 아니면 대선에 앞둔 표 퓨칠즘이냐 포퓰리즘이냐.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모은 거니 아니면 진짜 견제하려고 모인 거니 라고 한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원하게 까주면은 기분이라도 좀 풀리니까 당장 바뀌진 않지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야놀자는 이미 찍혔다라는 거예요. 국내에.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미국에 상장하러 가야 된다. 근데 미국에 상장 누구처럼? 쿠팡처럼. 쿠팡이 누구 업고 갔죠? 바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업고 갔습니다. 그럼 야놀자도 이번에 뭐예요? 당연히 비전펀드 투자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찍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손정이 이미 야놀자에 2조를 투자를 했고요. 코스닥 대신 나스닥 바라보는 까닭입니다.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숙박 레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국내 코스닥이 아닌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거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미국 주식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에 반면에서 국내 증시 입성이 어려워 미국으로 눈 돌리는 거 아니냐 관측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금 막 들어가는데 지금 상장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국내에서 굳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왜? 야놀자는 방독점 규제에 관한 기준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규모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놀자는 미래증권과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을 준비해 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코스닥 상장을 염두에 왔습니다. 근데 손정희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로부터 2조 원 규모의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같은 경우에는 손정희의 돈도 들어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중동아시아, 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라든가 뭐 이런 돈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막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의 가능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쿠팡 미국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큰 수익을 거두었고 야놀자도 같은 맥락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뉴욕 증시가 아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가 상장하는 나스닥을 두드릴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비전 펀드를 통해서 약 20%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2조라는 건 기업 가치가 10조라는 거죠. 20%라는 거는. 그래서 미국에 상장하기를 원하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주식시장의 5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되니까 손정희는 당연히 미국 시장에 상장하길 원하겠죠. 한국에 오면 1조밖에 안 되는 걸 미국 가면 10조죠. 쿠팡도 미국 가서 100조까지 찍고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가야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나스닥 상장 추진서를 달리 해석한 사람도 있다. 코스닥 상장이 어려워서 나스닥으로 우회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의 감시와 시장 반발이 좀 거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좀 하기가 애매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공정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아까 뭐 광고 상품 노출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은 좀 과도한 비용을 넣고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야놀자를 계속 터치하고 있고 국감에 불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권고 조치는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놀자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지고 이를 악용한 부당 행위가 이어지면은 그 부분은 조금 규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놀자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야놀자가 중복 예약과 수수료 정산 오류 등 관련해서 기책 사유를 불문하고 제휴사로 책임감을 전가하고 숙박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한 사진 등 저작권을 야놀자에 귀속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뭐 비난이 좀 거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스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손정희의 지갑이 이번에 털렸습니다. 왜? 쿠팡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이미 벌었습니다. 그럼 또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야놀자로.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비전펀드가 쿠팡 주식 약 16억 9천만 달러, 약 1조 9,886억 원어치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돈을 판 거죠. 매각 후 보유 중인 주식은 약 5억 6,815만 641만 1주 6,413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지금 16억 어치를 매각을 했는데 약 몇 주인지는 모르고 지금 보니까 5,700만 주니까 뭐 아직 한참 많이 남았네요. 그죠? 비전펀드는 중국 승차공유 업체 디리추싱에서 어마무시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쿠팡으로 좀 어느 정도 복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쿠팡으로 복구를 했으니까 야놀자까지 수익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쿠팡 손 털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이번에 위드 코로나 없고 미국 상장 없고 충분히 바닥에서 상승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무슨 관련주가 기업 되겠냐? 야놀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이슈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분을 어디가 가지고 있냐? 첫 번째입니다.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 시리즈 그러니까 투자입니다. B와 C 합쳐서 약 160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IB 투자고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총 야놀자에 얼마를 투자했냐면은 약 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얘가 대장주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야놀자에 약 한 300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고 그 다음에 얼마 투자인지 모르겠는데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야놀자에 투자를 해놨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장은 SBI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주가가 한 차례 정말 강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눌림목이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야놀자 이슈가 최근에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과 동시에 야놀자 상장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그 기대감은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약간 크래프톤 이슈까지 엮였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근데 많이 눌리고 있죠. SBI와 같은 방향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야놀자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바닥권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안정적이에요. 바닥을 찍어주고 추세 전환, 정배열로 돌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대원미디어 아머드사우루스 11월 4일이고요. 그 다음에 야놀자 관련주들 지분 있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아시겠지만 장중에 조금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한가 매매방이라고 해서 카톡방을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서 당일 좀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대한 시황이나 아니면은 뉴스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요 종목 시황 테마주 그냥 카톡방까지 어떻게 참여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김동석 대표가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100% 무료 어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해드리고 있어요. 각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들 애플이면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료예요. 근데 카톡방 어디서 들어가나요?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여기에 실전 매매 카톡방 추가 모집이라고 올려놨죠. 여기에 댓글을 달아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톡방을 통해서 천연의 대성에너지라든가 에코캡이라든가 포착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보시면 10월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카톡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절실을 써주시는 분들이 참여 가능하니까 꼭 댓글에 절실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10월 6일 오후 7시에 오픈하니까 꼭 어플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어플에 있는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추천주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10월 1일에 뭐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미리 올려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추천주만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무료입니다. 어플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극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고요. 장 시작 전에 제가 미리 올려드립니다. 시황 보시면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뉴스 볼 필요 없고요. 극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테마주, 용어 알기 등등등 해서 자료들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다 보시면 좋겠다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리얼 추천주에 들어가시면은 카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꼭꼭꼭 참여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다 100% 무료거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현재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안 봐도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요. 주변에 좋은 유튜브다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종목은 존재합니다. 그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와 함께하면서 다 같이 큰 수익들 같이 성공 투자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